여러분은 위대한 천재 화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모네, 고흐, 피카소? 아닙니다. 19세기 프랑스 미술계에서 진짜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마네의 올랭피아입니다. 당시 세상을 뒤흔든 혁명적인 작품이었죠. 모든 미술책은 이 그림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 퇴물이라며 혹평했던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상드르 카바넬이죠. 카바넬은 마네와 인상주의 화가들을 맹렬히 비난했고 그들의 작품을 파리 살롱에서 번번이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질투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카바넬의 그림은 당시 사회가 추구하던 가치를 가장 아름답고 정직하게 담아낸 진짜 진정성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반면 인상주의는 새로운 시대를 연 천재들이지만 카바넬에게는 그저 거친 붓질의 위선으로 보였을 겁니다. 오늘은 인상주의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킨 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진정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력과 예술, 위선과 진정성의 이중주, 타락한 천사. 카바넬이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린 이 작품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감성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천국에서 추방당한 루시퍼의 고통과 분노를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의 이상화된 인체 묘사에서 벗어나 근육의 긴장감과 얼굴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팔뚝으로 얼굴을 가린 자세와 한쪽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내면의 비탄을 보여줍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당시 아카데미가 추구하던 엄격한 규범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신성한 주제를 인간적인 고뇌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훗날 아카데미의 거장이 될 카바넬의 내면에 규범을 넘어서는 진정한 예술적 열정이 살아 숨쉬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너스의 탄생. 카바넬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1863년 파리 살롱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나폴레옹 3세에게 즉시 구매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해변에 떠있는 비너스는 완벽한 대리석 조각처럼 이상화되어 있습니다. 비너스의 관능적인 몸은 신화적 맥락에 의해 정당화되며 이는 당시 사회의 위선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작품을 보고 아름다운 솜사탕 같다고 비꼬며 비너스의 피부를 진정성 없는 마치 푸딩 같은 살결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은 오히려 당시 주류 미술계가 추구했던 미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알바이드. 이 작품은 카바넬이 동양주의에 대한 당시 유럽의 환상을 담아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림 속 인물은 이국적인 복장과 배경 속에서 나른하고 매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공허하고 슬픈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동양에 대한 환상과 호기심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서구 사회는 신비롭고 관능적인 동양을 상상하며 이를 예술의 주요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 작품은 카바넬이 파리 살롱에 출품하여 성공을 거둔 대형 역사화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육신은 늙고 지쳤지만 그를 맞이하러 온 천사들과 주변의 신성한 빛은 영적인 승화를 암시합니다. 작품 전체를 감도는 숭고함과 장엄함은 19세기 역사화가 추구했던 숭고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전적인 이상주의와 낭만주의적 드라마가 결합된 카바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이 그림은 성서 속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절망과 슬픔에 잠긴 아담과 이브는 천사의 강압적인 손짓에 이끌려 낙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카바넬은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에 초점을 맞춰 인간이 겪는 최초의 고통을 서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카바넬이 단순히 아름다운 신화적 주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비극까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화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에코. 나르키소스에 대한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소리만 남은 ним프 에코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카바넬은 에코의 슬픔과 절망을 극적인 표정이나 격렬한 몸짓 없이 나른하고 처연한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텅 빈 눈동자와 공허한 시선은 소멸해가는 존재의 비극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감정의 절제를 통해 깊은 내면의 아픔을 표현한 카바넬의 탁월한 심리 묘사 능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타마르. 이 작품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타마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그림입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모욕감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카바넬은 타마르의 얼굴을 가려 직접적인 고통을 숨기는 대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무너져 내리는 몸짓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을 통해 깊은 절망과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신화로 미화했던 다른 그림들과 달리 인간의 비극적 서사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페드라. 그리스 신화 속 인물 페드라가 의붓 아들 히폴리토스를 향한 금지된 사랑에 번민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페드라는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번민은 질투에 가득 찬 시녀의 표정과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강조됩니다. 카바넬은 이 작품에서 한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연극적인 연출로 구현하며 고전 비극을 회화에 성공적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오피리아.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등장인물 오피리아가 죽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오피리아에 대한 표현들이 존재하지만 카바넬의 오피리아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는 라파엘 전파 화가들의 사실적인 오피리아 묘사와 대비됩니다. 카바넬은 비극적인 죽음의 순간을 아름답고 이상적인 미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며 19세기 아카데미즘이 추구했던 숭고한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죄수에게 독약을 시험하는 장면. 카바넬의 후기 작품으로 역사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극적인 서사와 심리 묘사가 돋보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독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죄수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냉담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은 화려한 복장과 대비되며 더욱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카바넬이 인물 내면의 복잡한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잔혹성까지도 묘사할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화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인상주의의 부상, 그리고 아카데미즘의 몰락. 카바넬이 명성과 부를 쌓아가던 19세기 후반, 미술계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상주의의 등장입니다. 마네와 모네, 드가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고전적인 서사와 이상화된 아름다움 대신 현실의 찰나와 빛, 그리고 개인의 시선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인상주의는 아카데미즘이 외면했던 진실성과 현대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는 곧 카바넬과 같은 아카데미 화가들이 쌓아올린 미술의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카바넬은 인상주의를 미술의 퇴보라며 맹렬히 비난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사후, 인상주의가 주류가 되면서 그의 작품들은 진부하고 형식적인 과거의 유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카바넬의 예술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뛰어난 기교를 넘어 19세기 사회의 철학, 도덕, 그리고 욕망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낸 소중한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 3세의 초상화와 같은 작품들은 예술이 권력과 어떻게 공모하고 또 시대를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카바넬은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자신이 믿는 아름다움을 끝까지 추구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진정성 있는 예술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